4차 양산부터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게 된 K2 전차의 기세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파워팩 문제마저 해결된 K2는 이제 수출 시장에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일각에서 우려하던 폴란드와의 K2 2차 계약도 다소 지연되었을 뿐 2025년에는 예정대로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한 대의 전차가 없어 적성국의 파상 공세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가슴 아픈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한국방산의 성장과 전차 기술력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방산의 성장으로 위상이 추락한 독일에서 최근 기묘한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독일이 주력으로 수출하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아닌 새로운 전차가 무려 최대 380대나 계약을 체결하며 K2 전차의 새로운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380대의 전차 물량은 유럽에서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많은 계약 수량으로 독일의 이러한 행보는 자칫 K2 전차의 추가 수출을 시도하는 한국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독일의 신형 전차는 지금까지 자유진영에서 미래형 전차의 주요 성능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130mm 주포를 탑재하여 많은 군 전문가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지금껏 방산 시장에서 K2 전차가 상대했던 다른 전차와는 판이한 만큼 한국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KF-51 도입 소식과 함께 향후 벌어질 4세대 전차 경쟁의 전망을 분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육군이 보유한 전차는 약 200대 수준의 C1 아리에테입니다. 120mm 44구경장 활강포를 탑재한 C1 아리에테 전차는 세대 분류상 3세대로 구분되기 때문에 K2 흑표 전차를 비롯하여 3.5세대로 분류되는 자유진영에 다른 전차들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C1 아리에테는 비슷한 시기에 배치되기 시작한 3세대 전차들과 비교해도 그다지 성능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전차입니다. 이처럼 전차 전력만 놓고 보면 2025년 GFP를 기준으로 세계 10위의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이탈리아의 순위에 걸맞은 전차는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C1 아리에테입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이러한 전차 전력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380대의 KF-51 판터 전차를 구매하기로 독일과 협의하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유럽의 군사 강국들이 400대 내외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들의 전차 전력 보강을 위해 최대 380대의 신형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탈리아가 매우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우리는 이탈리아가 도입하는 독일제 전차가 레오파르트2가 아닌 KF-51 판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껏 유럽 전차의 대표 주자는 독일이 자랑하는 레오파르트2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자체적으로 전차를 제작할 기술이 있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항상 독일의 레오파르트2를 도입해왔으며 레오파르트2는 지금도 신규 전차 전력을 원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구매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전차입니다. 한국도 폴란드 등의 K2 전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레오파르트2와 치열한 경합을 벌여야 했으며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고배를 마셨지만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에서는 K2 전차가 레오파르트2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한 홍보 효과를 거두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가 새로운 전차 전력으로 KF-51 판터를 선택했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차 수출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KF-51 판터가 본격적으로 전력화되면 일부 성능 요소에서 전차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탈리아의 KF-51 도입을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KF-51은 전차의 화력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3.5세대 전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KF-51 판터는 라인메탈의 130mm 52구경장 주포를 장착하여 기존의 자유진영에서 사용하던 120mm 활강포보다 더 큰 구경의 주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F-51이
본격적으로 실전에 배치된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자유진영의 전차 전력은 130mm 구경이 주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란 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진영이 사용하고 있는 120mm 활강포는 이미 성능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열화우라늄탄 기술이 가장 뛰어난 미국조차도 균질화병 강판 기준 800mm 중후반대의 관통력을 낼 수 있는 것이 최대치이며 텅스텐 탄자의 약점을 극복하고 열화우라늄탄과 대등한 수준의 관통력을 낸다는 한국도 800mm 내외의 관통력이 최대인 만큼 전차가 더 강한 화력을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130mm 주포가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유럽 방산 시장에서 전차의 경쟁력을 더욱 올리기 위해서는 130mm 주포를 장착한 전차의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2030년대부터 시제품을 공개할 K3 전차에는 130mm 주포가 탑재될 것이란 사실인데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130mm 활강포는 독일의 라인메탈이 개발한 130mm 활강포와 동급 이상의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라인메탈에서 개발한 130mm 활강포는 전작이었던 120mm 활강포보다 약 50% 이상 포구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였는데 한국이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갖춘 130mm 주포의 K3 전차를 개발한다면 러시아,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성국들의 주력 전차는 모조리 가볍게 격파할 수 있어 한국 안보와 방산 경쟁력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KF-51은 3명의 전차 승무원과 1명의 드론 조종수가 탑승할 수 있도록 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차들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 장전 장치 등으로 인해 임무 효율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한 대의 전차에 3명이 탑승하고 있는데 KF-51 판터는 여기에 별도의 드론 운용을 위한 병력을 편제한 것인데요. 이는 최근 들어 각종 전장에서 드론이 전차의 위협으로 등장하거나 새로운 군사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전차의 드론과 운용병을 편제하여 적의 드론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독일은 전차 명가답게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인 MGCS에도 혁신적인 드론 대응책을 탑재하겠다고 선언하며 앞으로 나올 전차들은 적군의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 아군의 드론 운용 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차로 개발 중인 K3 전차는 수직 발사대를 통해 미래 전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K3 전차는 주포 이외에 별도로 수직 발사대를 장착함으로써 드론을 직접 타격하거나 추가적인 대전차 미사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전의 유연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3 역시 각종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을 함께 병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구성함으로써 유기적인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K3 전차는 경쟁 전차보다 한 단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앞으로는 전차의 포탑 기술이 점차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KF-51 판터는 기존의 레오파르트 2 전차와는 다른 설계가 적용된 신형 포탑을 장착했지만 완전한 무인 포탑을 장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발될 4세대 전차에서는 완전히 무인화된 포탑이 장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포탑이 무인화되면 전차 내부에 탑승하게 될 승무원들은 별도로 제작된 승무원 보호장갑 캡슐에 탑승하는 구조와 설계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포탑은 전차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구조이지만 포탑의 크기가 커지면 적에게 노출될 위험도 함께 증가하며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포탑에 탑승한 병력들은 생존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국은 포탑의 크기를 줄이고 완전한 무인화를 통해 전차 병력의 생존성을 최대한 높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K3 전차도 이러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생존성과 작전 성공 확률을 지금보다 더욱 증대시킬 것입니다. 아직 KF-51 판터는 완벽한 4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은 아니지만 분명 기존의 전차와는 상당히 달라진 요소들이 눈에 띄며 KF-51이 본격적인 생산 계약과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미래 전차 경쟁의 서막과도 같은데요. 일각에선 전차의 존재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차는 지상 전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력
자산입니다. 험지에서 시속 50km의 속도로 기동하며 강력한 주포의 화력과 적 보병 화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력을 모두 갖춘 지상 전력은 현재로서 전차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는 변화하는 현대 전장의 위협과 단점을 보완하면서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차 무용론이 등장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20여 년 앞서 벌어진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제블린이 혁혁 항공을 세우자 일각에선 대전차 미사일의 발전만을 주목하며 전차의 시대가 끝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전차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개발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새로운 전차들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K2 전차의 성공을 이어받을 새로운 전차의 개발은 한국 방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과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독일은 레오파르트2에 이어 KF-51 판터를 내세우며 새로운 전차의 경쟁을 불러왔습니다. 게다가 향후에는 KF-51이 아닌 MGCS를 통해 만들어질 미래형 전차까지 한국의 경쟁자로 부상할 것인데요. 한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K3 전차가 이러한 경쟁자를 제압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력한 성능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19일 4세대 전차 영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차 전력은 일말의 과장을 보태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를 비롯하여 K1A2, K1E1 등 한국이 보유한 K1 계열의 전차까지 모조리 3.5세대 전차로 개량을 마무리하고 있어 한국이 보유한 3.5세대 전차는 약 1770대 이상이며 4차 양산으로 진행되는 K2 전차 물량까지 전력화를 마치면 무려 1900대 이상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의 3.5세대 전차 보유량은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모든 3세대 이상급 전차를 다 합친 물량보다 1.6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군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건 K1 전차의 약한 화력이었습니다. 3.5세대로 성능을 개량한 K1 계열의 전차는 K2 전차가 없어도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북한의 지상 전력을 가뿐히 압도할 수 있는 성능이며 지금도 유럽의 전차들과 비교하여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유하였지만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 정도의 성능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군 당국은 K1 전차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전차를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K3 전차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3 전차의 시제품을 2030년까지 제작하여 본격적인 전력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K3 전차가 원활한 성능을 보여준다면 K2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하면서 순차적으로 K1 계열을 K3로 대체하려는 보관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K3 전차의 주요 성능 지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전차 교리와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무기 체계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K3 전차의 화력 분야를 살펴보면 130mm 주포가 탑재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관통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에서 120mm 주포와 K279 날탄을 조합하여 최소 700mm 중반에서 최대 800mm 초중반에 이르는 관통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하여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하는 서방의 군사 강국들이 보유한 주력 전차와도 대등한 수준으로 중국, 러시아 등이 운용하는 신형 전차마저 관통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인데요. 하지만 현재 120mm 주포는 성능 개량에 있어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 등이 새로운 날탄을 연구하고 있지만 120mm 구경에 머물러 있는 이상 지금보다 눈에 띄게 더 강력한 화력을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K3 전차에 130mm 주포를 장착하여 화력을 증대할 예정이며 독일의 라인메탈이 개발한 130mm 활강포가 전작인 120mm보다 포구 운동 에너지가 50% 이상 상승한 만큼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강력해진 주포에 더해 무인 포탑이 적용되는 공격 체계가 크게 변화할 예정인데요. 지금껏 전차의 편제는 포탑에 전차장, 포수, 탄약수가 탑승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이는 독일 기갑사단의 아버지이자 전차 교리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하인츠 구데리안이 전차 승무원의 임무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전차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3 전차를 개발하며 포탑에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모두 전차 내부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아군의 전차 승무원들이 포탑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 적의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높이고 포탑의 크기를 줄여 적의 감시 자산에 의한 정찰 위협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포탑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어 자동 장전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출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K2 전체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여 분당 최대 10발의 사격 속도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이 새로운 무인 포탑을 통해 자동 장전 장치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130mm 구경의 신형 주포를 결합한다면 K3 전차의 화력은 적성국을 압도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차의 3요소 중 하나인 방어력을 살펴본다면 K3 전차는 기존의 전차 체계와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전차의 방어력을 상승시킬 전망입니다. 현대 전장에선 무기 체계의 방어력 개념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적의 포탄과 미사일을 맞아도 버텨내는 것이 우수한 방어력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적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우수한 방어력입니다. 즉, 적의 정찰과 공격을 회피하고 교란하여 아군이 직접적으로 피격당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K3 전차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여 적의 탐지 자산으로부터 탐지 확률을 최대한 낮추도록 설계안을 구성하였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한국이 개발할 K3 전차는 저피탐 형상 설계와 스텔스 도료를 활용하여 K3를 스텔스 전차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수소 연료 전지 등을 활용하여 내연기관의 단점까지 보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은 소음과 열 방출로 인해 적에게 발각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피탐 설계와 스텔스 도료를 활용하여 적의 레이더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다량의 열기는 적외선 장비에 의해 탐지될 확률을 높이는데요. 반면 연료전지를 장착하게 되면 내연기관보다 소음과 열이 적어 레이더뿐만 아니라 적외선 장비와 음향 탐지 장비 등에 의한 추적 감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한국군의 해강한 경계작전 부대가 사용하는 음향 탐지 장비인 GSR만 하더라도 전차의 소음을 이용하여 10에서 20km 수준의 거리까지 포착이 가능한 만큼 사소한 소음까지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전차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한국이 K3 전차의 스텔스 성능과 연료 전지를 동시에 구현한다면 적성국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를 더욱 증대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말처럼 적성국은 한국의 전차를 쉽게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쉽사리 군사 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차의 천적으로 급부상한 드론에 대한 방어 체계도 강화될 예정으로 드론을 직접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차가 드론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여 적의 드론을 향한 전자전 공격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이 간단한 전자전 공격에도 매우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공격에 가까웠으며 물리적으로 날아오는 드론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탑재한 전차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3 전차에 수직 발사 미사일을 장착함으로써 적의 대전차 미사일 이외에도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도록 방어 체계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K3는 진일보한 방어력을 손에 넣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차의 방어력은 주로 적의 날탄으로부터 전차의 장갑이 관통되지 않도록 버티는 것이 기본적인 방어 체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차를 타격할 수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방어력은 더 이상 떡장갑으로 무장한 전차가 아니라 아예 적의 탐지와 공격을 회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전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따라잡고 오히려 변화를 선도하는 신형 전차를 통해 전 세계의 전차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고무궤도와 하이브리드 엔진, 능동형 서스펜션을 장착하여 전차 승무원들의 전투 피로도를 현저히 낮추고 작전 지속 능력을 강화하는 등 한국의 K3 전차는 기존의 K2 전차보다 더욱 진일보한 무기로 탄생할 것인데요. 앞으로 5년 뒤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 최강의 전차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